그동안 임금 밀린 거랑 퇴직금, 법원에서 지급명령 떨어진 거 받았죠? 저는 동의 못합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동의 못하면 어쩔 건데요? 소송할 겁니다. 이제 주민등록이 90%가 넘었으니까 조합 설립만 남았네요. 아파트 분양까지 열심히 달려보시죠, 조합장님. 잘 부탁합니다, 하 이사님. 우리 조합은 소통 담당이잖아요. 그럼요. 하진기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돼 2019년까지 우리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 이사, 조합은 모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입 서류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넘겨요. 저만 믿으십시오. 하 이사만 믿습니다. 그리고 저쪽 부지가 우리 그때 어떻게 결정은 하셨습니까? 조합원이 되면 내 집이 생기는 거 맞죠? 그럼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직영조합원이라고 해서 일반 조합원보다 분양가를 더 저렴하게 해주는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직영조합원을 가입하시는 건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가입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도장을 운 좋은 겁니다. 저 위험합니다. 네, 여기 밑에. 네. 하 이사,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조합장님, 아니 무슨 아니 직영조합원 모집한다는 얘기가 뭐냐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분양가도 2억 저렴하게 해주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면서요. 그 조합원 모집이 잘 안 돼서 제가 전략을 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조합에는 직영조합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 사기당할 뻔했네. 지역조합 조심해야 한다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하 이사, 이번 일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우리 조합에서 당장 나가요. 아니 나 혼자 잘 살자고 내가 그랬습니까? 조합원이 많아지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짓말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어디 두고 봅시다. 그날 이후 하 이사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임금 밀린 거랑 퇴직금, 법원에서 지급명령 떨어진 거 받았죠? 저는 동의 못합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동의 못하면 어쩔 건데요? 소송할 겁니다. 이미 내가 이긴 건데 소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이 없기는요. 내가 알아봤는데 하이사 당신은 우리 조합에서 위임받은 사람이라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 합니까? 조합 규정에 따라서 급여 지급하기로 하셨잖아요. 조합장은 월 300, 이사는 월 270.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무슨 소리 합니까? 임원들에 대해서 보수 규정을 의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봐야 법원은 이미 내 손을 들어줬다고요. 제가 소송해서 그 지급 명령 없던 걸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한번 해보시던가요. 딱 기다려요, 하이사. 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역 주택조합과 이사 사이에서 일어난 임금과 또 퇴직금 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들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송호영 씨와 하진기 씨는 지역 주택 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역 주택 조합 창립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하진기 씨는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하다가 이사 직책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이후 하진기 씨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송호영 씨는 하진기 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먼저요. 지역주택조합이 하진기 씨에게 임금과 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것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지급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이게 어떤 거죠? 한마디로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재판을 여러 차례 해야 돼서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어떤 간소화된 소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명령은 간소화된 소송 방법이다. 네. 자, 그런데 임금과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인 송호영 씨는 이 지급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급 명령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 지급 명령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요. 법원은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채무자가 우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급 명령은 정식 소송,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만약 채무자가 우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채권자는 그 지급 명령을 가지고 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 경매 같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그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 안에는 이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장님 말씀처럼 이 지급 명령도 일종의 법원 결정문인 것은 맞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급 명령은 재판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채무자가 지급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청구이의 소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송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 이 송호영 씨는요. 하진기 씨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서 조합 통장을 압류하거나 조합 토지를 강제 경매에 넘기는 강제 집행을 그러니까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두 번째 다만 오늘 두 번째 다만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다만이네요. 이게 요거만 딱 잡고 있거든요. 네, 사무장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뭡니까 그다음이? 네, 다만 만약 하진기 씨가 지급 명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지역주택조합 통장을 압류했다든지 토지에 이미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송호영 씨는 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하진기 씨가 신청한 이 통장 압류나 토지 경매는 절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에 하진기 씨가 통장에서 돈을 빼가 버리거나 네. 토지가 경매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니까 이 토지가 만약 경매로 날아가 버리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뭐 땅도 없이 허공에 이 네.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호영 씨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 드라마처럼 지급 명령을 받고도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아파트나 이 채무자의 집에 경매를 신청하면 뒤늦게 이 채무자가 지급 명령서를 들고 저 같은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급 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가 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뒤늦게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때는 법원에서 항상 일정 금원을 공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공탁금은 나중에 채무자가 승소하고 난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니까요. 이 지급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일단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급 명령을 받았을 땐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아무리 바빠도 해라. 꼭 기억하겠습니다. 만일을 네. 제치고 해라.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송호영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진기 씨가 조합의 이사로서 지역주택조합과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인 경우에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인들은 각자 직업이 있기도 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사나 분양 대행사 같은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조합 집행부를 조합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도 송호영 씨와 하진기 씨가 이 지역주택조합을 하기로 하고 창립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로 각각 선출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진기 씨가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주택조합과 하진기 씨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지금 조합장의 급여를 월 300만 원, 300만 또 원. 이사의 급여를 월 270만 원으로 정했다고 이게 하더라도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이 두 사람의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를 위임한 것에 대한 뭐 대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은요, 조합과 조합 이사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조합 이사는 조합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조합 규약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여나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 그대로 의사에게 수술비를 주거나 변호사에게 선임비를 주듯이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이해는 쏙쏙 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하진기 씨는 이사회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위임 관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하진기 씨가 이사로서 또 일을 한 거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같은 집행부를 선출해서 사업을 진행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선출된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들이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단순히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낸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도 보면 하진기 씨는 이사회에서 급여를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은 누군가요? 조합장과 이사.
그렇죠. 결국 조합장과 이사가 네.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급여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조합원들도 모르게 이사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네. 뭐 급여나 퇴직금을 결정을 한 건데 조합 돈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불리한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 관계인데 위임 관계에 있는 조합 임원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지역주택조합의 이 조합 규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에 돈을 낸 조합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합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의뢰인이죠. 송호영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송호영 씨는 지금 곧바로 하진기 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송 진행 도중에 언제라도 하진기 씨가 지급 명령을 근거로 해서 조합의 통장 압류나 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이의소에서는 하진기 씨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 거쳤을 뿐이고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송호영 씨는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나중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소송이 일반인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